안녕하십니까, 김충달입니다. 올해 첫 방송이네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장세가 뭐 어마무시하게 강한 장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기회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네,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방송을 실시간으로 이제 생방으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대박 나버렸습니다. 네. 제 포트에서 끝까지 가져오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뭐 저야 자동차나 반도체가 어, 그때 당시에 저평가가 심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말씀드렸었는데, 투자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뭐 장이 좋았으니까 웬만하면 다 돈 버셨겠죠? 자, 제가 그 방송을 다시 이제 시작할 건데요. 네. 브리핑을 모든 걸 다 제가 대본을 쓰고 뭐 이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장중에는 종목을 계속 검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엔스탁 무료 밴드에서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글을 써드리고 있습니다. 예, 써드리고 있고 또 종목들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 컨텐츠 그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도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제 일방향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아마 도움이 되시는 내용, 제가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내용을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참고를 하시고 다 공짜입니다. 무료니까 예, 참고를 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거나 혹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이. 네,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한 번에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생각나는 부분들, 체크한 부분들 몇 가지만 읊어드리면서 하루하루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종합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4,700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집니다.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일단 체크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꺾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혼조는 상관없어요. 혼조는 어차피 순환매 돌겠다는 소리니까 뭔가 사서 투자하고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락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신호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체크할 것은 일단 얘를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제 여기 주황색 선이 있죠. 이 21선인데 21선이 언젠가는 이렇게 누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눕겠죠. 언젠가. 예. 그러니까 이걸 누우려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는 안 됩니다. 등락을 하면서 호작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얘가 눕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엄청난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강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내를 꽂아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아마 그냥 꽂아도 꺾이지 않을 겁니다. 튀어 오를 거예요. 좀 많이 밀려서 그렇지. 튀어 오르면서 등락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호작질을 하는구나. 네, 차익매물 좀 제대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건 한번 맞아야 되겠죠. 예, 한번 두들겨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올 때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 두들겨 맞을 때는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장이 크게 두들겨 맞는 걸 한번 겪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일단 세게 나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 물론 약한 애들은 강한 종목군들 밀릴 때 지수 밀리면 같이 밀리겠지만은 그래도 차익 매물로 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부분, 주도에서 흔들리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강했던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이 먼저 세게 밀릴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올랐을 때는 좀 꺾이기 전에 미리 이 정도에서는 좀 챙겨놓자 이런 마인드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욕심을 좀 버리면 좋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깨 신호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등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게 사례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순리대로 이렇게 등락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견조한 범위 내에서 등락을 해주면서 얘가 올라오고 꺾이고 깨지고 그리고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또 등락을 합니다.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이제 밀릴까 다시 갈까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통상 이렇게 5파동을 주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 엘리엇 파동상으로 마지막 파동이라고 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으니 이제 한번 쉬었다가 다시 가자. 쉬는 흐름들이 좀 당분간 몇 개월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파동에 대한 부분에 부담은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등락을 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금 시장이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애들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으로 좀 지루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직은 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데 이제 추후에 흔들리게 됐을 때는 그런 등락 과정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20선을 요게 이제 탄력이 꺾이면서 깨지면서 이런 과정들을 봐야 되는데 그건 지금 나오는 모습들이 아니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체크하면 아마 포착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예, 현물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제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과거에요. 2000포인트 때 조 단위의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 한 시장에서 좀 쉬어간다. 그때 쉴 때 한 두 달 정도,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쉬는 양상이 나오거든요. 예, 그건 끝나는 게 아니죠. 2개월 쉬었다 또 올라가고 쉬었다 또 올라가고 이런 개념이니까 끝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과정, 제법 쉬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조 단위의 매도 나오더라. 근데 요즘에는 시장이 지금 2천에서 4천이 돼버렸습니다. 돈의 급수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냥 조 단위로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팔았다고 해서 아 외국인들이 매도 기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안 되겠죠. 예,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돈의 급수가 규모가 커진 시장이 지금 왔습니다. 예전의 전략과 다르게 아마 좀 계산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기조가 좀 바뀌는 양상이 나오면 그때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체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월간으로 외국인들이 매도 그러니까 지금 월간 최근 한 달간 지금 1조 2천억, 1조 3천억 정도의 매수를 한 상태잖아요. 이번 달은 최근 1개월간에는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나왔다. 이런 정도의 어떤 기관과 매도세가 나온다면 그때는 아 외국인들이 쉬어가는 양상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월간 단위의 어떤 매도세가 좀 나와주면 그때 시장 자체가 좀 쉬겠구나, 순환 돌겠구나, 조정 좀 받으면서 좀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전략을 좀 가자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꺾이는 신호 안 나왔고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섹터는 있죠. 지수가 올라올 때 주도했던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애들이 만약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걔네들 대신에 시장은 들어가더라도 순환 돌겠죠. 예전에 아니지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지금은 삼성전자가 쉬고 현대차가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순환이 도는 겁니다. 섹터가 그런 흐름으로 우리는 대응을 계속 이어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매도가 잡히는 거는 시총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보시면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두 종목,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선주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요 세 개를 하면 얘가 지금 비중이 30%가 넘어갑니다. 30한 3% 정도 되네요. 시총 비중이 전체에서. 코스피에서는 지금 비중 더 커지죠. 35에서 37, 네, 37% 정도 됩니다. 뭐 대충 40%라고 치면은 엄청난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얘네들이 두 개가 한 1% 움직여버리면 다른 거 다 포함이라도 시장 플러스 난다는 소리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얘네들 쉬면은 지수 자체는 쉴 수 있는데 근데 다른 섹터들이 이제 그 자리를 메꿔주면서 상승을 해주면 이제 순환이 도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장 자체는 뭐 흔들리더라도 꺾이는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파니까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순매도 잡힌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는지 봐야 되겠네. 예,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삼성전자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도가 최근에 좀 잡힙니다. 보이시죠? 얘들이 순매도 치니까 누가 삽니까? 개인이 사죠. 기관이 사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탄력이 좀 더 받겠다 싶은데 개인이 사주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좀 자리가 좀 제한될라나 당분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 줍니다. 예,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속 올라가는 게 그보다는 이제 등락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 사고 싶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을 보시거나 네,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인데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잘 가다가 초조동 받을 때는 공격적으로 막 들어가도 돼요. 예, 근데 지금 등락을 하면서 며칠 상간 끼어가죠. 시간을 이렇게 좀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5일선 탄력이 높습니다. 그럼 이거 깨지기 쉽겠죠? 깨지면 이제 강하니까 외봉 상태에서는 좀 조정받고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등락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쌍봉 패턴을 만드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좀 세집니다. 아니면은 이게 지금 등락이 좀 이어지는데 물론 뭐 이거 갖고 뭐라 이야기를 못하지만 요 상태에서 이 등락이 길어지면 등락 길어지다가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매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매수의 어떤 저가 매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이게 30분목입니다. 아까 그건 일봉이었고 이게 일봉이고 이게 30분목인데 일봉을 뜯어보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잘 가다가 밀릴 때는 적극적으로 사도 돼요. 근데 이게 자꾸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봉상으로 외봉이니까 아직은 한 번 더 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패턴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늘어지면은 간혹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때 제가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처음 밀리잖아요.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삽니다. 예, 그리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단타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안 칠 수도 있고요.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안 삽니다. 일단 매수에 대한 전략은 안 합니다. 그다가 확 밀리잖아요. 그때 삽니다. 예. 그리고 얘는 지금 봉우리가 어차피 밀려도 외봉의 영역이죠. 끝난 건 아니거든요. 길게 본 사람들은 홀딩이라는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밀릴 때 사주는 전략을 좀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뭐 시세를 주거나 뭐 끌고 가거나 아니면 쌍봉 나오면 그때는 단기로 좀 줄이고 다시 더 낮은 가격을 또 다시 매수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트레이딩 좀 하는 구간에 어떤 좀 그 영역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시총이 이제 810조가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슬 좀 부담은 됩니다. 네, 뭐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올해 이익 전망이 100조 넘어 120조인가? 120조 전망까지 나오더만요. 일부 증권사. 그렇게 따지면 퍼 10배면 1000조가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800조거든요. 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죠? 글로벌 IT 업체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홀대 받았던 입장에서는 예전 대비는 무지하게 비싼 거거든요. 예. 그렇게는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끝이다 이런 전략은 아닙니다. 네, 다만 사는 건 쫓아 사는 건 부담스럽다 이제는. 밀리면 사주자. 그리고 올라올 때 안 팔아도 된다 아직은 홀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 전략. 사는 것만 타이밍 좀 조율하자면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이거 대비 제가 최근에는 뭐 탄력은 사실 하이닉스가 탄력이 더 좋았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하이닉스는 좀 비싸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비싸 보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많이 추천합니다. 굳이 사자고 하면. 네. 근데 뭐 하이닉스도 어차피 AI 쪽에 칩 뭐 똑같은 시황을 갖고 있으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정시에 오히려 사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들 분위기가 일단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이제 주가가 쫓아 안 산다 그랬잖아. 밀리면 사준다 이야기해도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이 이 지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줬을 거란 말입니다. 응? 이 지수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줬을 거란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바로 현대차가 되겠죠. 예, 제가 현대차도 이야기 드렸지만 현대 글로비스들도 추천해 드렸거든요. 네, 저희 밴드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봐야 된다 이야기했고 로봇을 한다 이야기도 이미 로봇으로 급등하기 전에 다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로봇에서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 한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근데 저는 현대모비스 안 산다. 저는 현대모비스 못 사겠더라고요. 현대모비스 지금 급등했지만. 그래서 현대모비스 안 사는 대신에 제가 현대글로비스 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얘가 지금 이래 올라왔지만은 저는 이제 이걸 이야기한 거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다 끊어 먹었지만, 네, 어차피 흐름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현대글로비스 뭐 현대차 다 좋게 봤던 종목이라서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언급을 하는 거죠. 제가 뭐 테마주들 소위 실적 안 나는 바이오주들이나 테마주들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어떤 근거가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짚기 때문에 저희 무료 밴드에서 꾸준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또 제가 적극적으로 저희 밴드에 글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 다 부담스럽고 현대차도 이미 다 급등해 버렸고 이제 뭐 사야 되나 고민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을 어 저희 기존 이제 회원님들이 계셔서 회원님들한테만 공개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일부는 또 오픈해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게 이제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것 중에서 어 국가대표 AI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국가대표 AI 이 정책이 있는데 그 AI 산업에 정부에서 이렇게 몇 개 업체를 이제 선정하거든요. 최종 2027년도까지 상반기에 2개 업체를 선정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5개가 들어가 있고 5개 중에 1차 시험 평가 해가지고 15일까지 평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달 말쯤에 뭐 한 20일 내외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이달 말쯤에 한 개 탈락 업체 나온다. 예. 그래서 어 탈락하는 기업들 근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함부로 이야기를 못 하겠지만은 하나 탈락하는데 탈락하는 건 빼고요. 일단 5개 업체 중에 여기 보시면 내용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보시고 네 되셨죠? 다 이야기하기 못하고 그래서 일단 LG가 기술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LG AI 예 LG AI 연구소 그래서 그 연관된 게 또 LG CNS라서 LG CNS를 이 트위시존에서 이 기술적으로 공략하는 존인데 4분기 실적 전망이 또 나쁘지 않고 예 주가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고 이 실적으로 봤을 때 이 밸류는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더라고요. 단순 뭐 PBR로 따지면 좀 올라와 있지만은 실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라 가지고 또 그런 이슈도 있고 고속도로 아니에요. 국가대표 AI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들을 감안했을 때 요 자리 네 관심 있게 한번 볼 수 있다 생각했고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주요 이슈가 뭐죠? 챗GPT랑 스페이스X 그리고 어 엔스로픽 그 상장 이슈, IPO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SK텔레콤이 또 투자한 게 있답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미래셋증권 비롯해서 미래셋 그룹에서 그 스페이스X 지분 투자가 아니고 초기에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 금액이 나중에 상장했을 때 가치가 또 어마무시다 그래 폭등해갖고 뭐 난리 난 거 아시죠? 예, 그 관련된 게 이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어딨나 이런 거. 예, 미래스증권, 미래스벤처는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예, 알고 보니까 40억 투자했던데 맞나? 40억인가 투자했다는데 시총은 뭐 1조까지 올려가지고 결국에 2개 맞고 이런 양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주요 기업들 상장 이슈 관련된 예, 그래서 SK텔레콤이 또 있더라고 엔스로픽 그죠? 아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 이슈에다가도 다 저희 밴드에서 올려드렸습니다. 네, 차들리 여기 있다.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매일 그러니까 관련 주까지 다 보지 말고 이렇게 이슈를 보시라고요. 이슈가 이미 이미 오픈된 것도 있거든요. 오픈된 것도 있지만은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아직 크게 그 영향을 안 받았다 싶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런 타이밍을 더 볼 수 있으니까 그게 SK텔레콤이었습니다. 예, 아침에 수급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이건 뭐 많이 안 올랐다 볼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4분기 실적은 아시다시피 그 개인정보 유출 이슈 때문에 좀 실적이 올해는 덜 나오지만 이미 지나간 이슈 아닙니까? 주가 이미 하락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죠? 이제 올해 봐야 될 거고 이런 또 투자 이슈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SK텔레콤에 대해서도 뭐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것도 요즘 대형주가 아닙니다. 그죠? 현대차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예. 시장이 지금 뭐 5천 포인트 가까워지면서 뭐 80조, 100조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 저평가된 기업들이 재평가 받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자 해서 회원님들한테는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다면 증권주들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셋은 그 스페이스X 때문에 급등해 버렸고요. 한국금융 지주는 보시면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를 아직 했다가도 쉬었다가 다시 아직 그죠? 시세가 아직 덜 났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베팅을 많이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하지만 해볼 수는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차트로는 지금 20선 쌍봉이 비슷하죠. 이 내려오면 쌍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단타 치는 분들한테는 이 주황색 선 있죠. 이거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트레이딩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험 관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자동차 다 날라갔잖아요. 로봇 자동차 뭐 다 날라갔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업이 바로 한국단자. 요것도 아마 보고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핑계로 주가를 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기업이 아닌데 한 번 가면 잘 가요. 예, 그래서 한국전자 같은 경우는 단타 말고 좀 길게 보시는 입장에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차트도 나쁘지 않지만은 길게 보시는 입장에서 투자하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배당도 좀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 배당이 3% 줬네, 3%. 근데 이제 올해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또 천 몇백억 정도, 1,400억 한 천 몇백억 정도 영업이익 전망이 나오는데 시총이 지금 7천억이거든요. 예, 저평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자기 자본이 순자본이 지금 7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니까 부담이 별로 안 되고 네. 부채 비율도 얼마 안 되고 하여튼 밸류에이션 이런 거는 다 뭐 그렇게 부담 안 됩니다. 네. 이건 순전히 수급 문제. 충분히 올라갈 주식인데 수급 문제, 관심 문제 이런 문제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래 평소에는 좀 재미없는 주식이거든요. 이런 흐름인데 근데 뭐 로봇주, 자동차 다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했을 때 로봇에 엮일 수 있는 종목 중에 또 한국단자가 있어서 또 우량주니까 요거는 뭐 많이 사라고는 이야기 못 하는 게 왜냐면 이거는 얘는 수급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주 개념의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가면 잘 가는데 좀 지루한 면이 있다.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지루한 면이 있다. 이것 때문이고 그래서 적당량 베팅을 해놓고 기다리시면 예, 크게 무리가 없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제 왜냐면 다 갔잖아요. 갈만한 애들 다 갔거든요. 네이버가 PBR 이런 성장주가 1.5배, 6배면 좀 안 비싼 거 아닌가 싶어갖고 일단 쿠팡 때문에 네이버 쇼핑에 대한 그 캐시카우가 네이버 쇼핑인데 네이버 쇼핑의 이익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추정이 들고 그 다음에 뭐 AI라든지 그리고 그 두나무하고 합병했던 네이버 파이낸셜 가치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뭐 달리기 시작하면 사실 이것도 충분히 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이버도 이런 것도 대형주 중에서 요즘 대형주 잘 가니까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뭐 종목이 뭐 있지만은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시로 방송을 해서 예 아주 투자에 또 재미 함께 하면서 이익도 보면서 그렇게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